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면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역시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뛴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무료로 저희의 탐방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멤버십 구독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탐방 보고서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로스 리서치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차전지 소재 중에서 음극재, 그 중에서도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해주시고요. 긍정의 댓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주제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향후 10년 뒤에 8조 원 규모로 커진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촬영 일자는 2월 23일인데요. 오늘 또 일부 리서치 사이트에서 보고서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요. SN 리서치 2024년도 리튬 이온 전지의 실리콘 음극 기술 현황 및 전망이라고 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대략 한 10년 뒤에 66억 달러로 하나로는 약 8조 8천억 규모로 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차전지 관련된 시장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 SN 리서치 자료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2차전지에서 지금까지 주로 쓰이고 있는 이 흑연을 대체를 하면서 실리콘 음극재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익히 지금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을 대체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사실 몇 해 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시장 규모 이런 것들 우리가 초점을 두고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는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시장 얘기를 좀 더 해보게 되면은 이 음극재 시장에서 지금 대체로 우리가 음극재라고 하면은 흑연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실리콘 음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진다, 요거를 초점을 두시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략 2030년 갔을 때는 7%, 그리고 2035년 대략 10%까지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2030년 대략 15.7만 톤, 2035년 갔을 때는 28.5만 톤까지 생산 캐파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요 수치 데이터가 뭔지는 몰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 기울기를 잘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만하던 그래프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다, 이걸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것들은 그만큼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이 실리콘 음극재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나 볼 필요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이녹스 자회사 중에 TRS,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한솔 케미칼, SKC, 이런 기업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화시킨 기업이 딱 3개 있습니다. 우선은 중국의 BTR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일본의 시네츠화학, 그리고 국내에서는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3개의 기업이 빅3 정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커진다 그랬을 때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먼저 봐야 될 기업이 바로 대주전자재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선 대주전자재료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22년도 탐방 갔다 온 뒤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캐파 지금 늘리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 있겠습니다. 우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말까지 해서 1만 톤 정도 캐파를 갖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탐방을 갔던 그 시점 22년도 말이었는데요. 그때는 약 3,000톤 캐파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흥 배터리 캠퍼스라고 해서 새로운 곳에 증설을 하는데 대략 한 2년 뒤에는 그 시점 22년도 말 시점부터 2년 뒤에는 3배 늘린
1만 톤까지 계획을 잡고 있었고요. 25년 말 갔을 때 이때는 약 2만 톤 캐파로 늘릴 거다. 그러니까 2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7배 이상의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앞서고 있는 게 바로 대주 전자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은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과거 포스코 케미칼 시절부터 해서 지금 일단 시장 대세는 흑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응급제입니다. 그래서 이 흑연 응급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실리콘 함량을 늘린 소위 말하는 실리콘 응급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요. 역시나 그래서 가장 주목해 볼 기업 포스코 케미칼이 제가 볼 땐 후발주야 중에서는 좀 볼만한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기업으로 저는 사실 요 한솔케미칼을 꼽고 싶습니다. 한솔케미칼도 23년도 말 정도 갔을 때는 양산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뭔가 양산을 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금 대주전자재료를 쫓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한솔케미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솔케미칼이 상용화, 그러니까 대량 양산에 있어서는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앞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2위권에서 경쟁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 역시 SKC라고 보시면 되겠고, SKC뿐만 아니고 지금 롯데그룹사 그리고 각 배터리 셀 업체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체적으로 실리콘 응급제를 양산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을 사실은 물밑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튼 후발주자로서 분명히 이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지금 대기업군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커지는 건 분명히 맞다. 그리고 많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것을 채택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탐방 갔던 기업 중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기업을 공개 못한 이유가 또 이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는 못하지만 실제로 지금 사실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일부 이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시킨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게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차분히 시장이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튼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은 무조건 커지는 거다라고 보시면서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관심 기업들 충분히 공부해보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실리콘 응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디테일한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 언급드린 이 기사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